자, 고2 3월 교육청 2025년 시행했던 오답률 1위 문제였던 이 문제를 포함한 과학 지문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좀 잘 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걸 안 틀렸어요. 오답률 1위고 75%인가? 그 정도 되는데 내 생각엔 1등급이다 면 오히려 별로 안 틀렸을 것 같고 한 2등급 이하부터 좀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문제가 어렵지 않거든?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뭘 물어보는지를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었다면 생각보다 답을 툭 하고 그냥 바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서 어쨌든 지문이 약간 좀 정보량이 많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보면서 이런 지문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 자, 열 펌프는 물 펌프가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운반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문장이 만약 길다면 이런 식으로 약간 뭐뭐 하는 것처럼 이런 비유적인 것들은 살짝 나중에 해도 되잖아. 지금 일단 뭐 얘기하는 거야? 열 펌프 얘기 중이야. 열 펌프는 물 펌프처럼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끌어올리는 거야. 물 펌프처럼. 이런 얘기지, 그지?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운반하고 싶어 하는 걸 열 펌프라는 장치라고 해. 열 펌프는 일반적인 냉방 혹은 난방 장치와 달리 냉방, 난방을 모두 할 수 있대. 자, 무슨 소리야? 냉방, 난방을 모두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열을 운반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실내가 있는데 교실이 시원해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열을 밖으로 운반하면 되죠. 그지?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냉방이 되는 거야. 반대로 따뜻해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밖에 있는 열을 끌어오면 되죠. 이러면 난방이 되는 거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 오케이? 지금 이 열 펌프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평소에 학교나 학원에서 보는 그런 에어컨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걔네도 요즘 냉방, 난방 다 되니까. 어쨌든 이런 거야. 자, 열 펌프에서는 작동 유체인 냉매. 오케이. 유체. 여러분 유체가 뭐예요? 유체는 액체랑 기체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냉매. 냉매를 증발시키거나 압축시키거나 응축시키거나 팽창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간대. 그지? 이런 걸 순환 공정이라고 하는데 야, 그럼 순환 공정이라는 건 팽창 다음 다시 증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되겠지? 여기서 생각할 건 이 정도인 것 같아. 일단 저거 네 개를 내가 머릿속에 넣을 리는 없고 이거 뭐가 다르지? 압축이랑 응축을 지금 구분해 놓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른지 정도는 내가 지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괜찮? 자, 이 순환 공정을 냉매의 한 사이클이라 그래. 오케이. 자, 이것까지 한 세트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팽창하고 다시 증발 가서, 이렇게. 그지? 냉매가 증발기에 유입되면, 자, 첫 번째 것부터 설명을 들어가는 거야. 냉매기가 증발기에 유입되면,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순서가 이미 엄청 나올 게 전제가 되어 있잖아. 그럴 땐 항상 잡는 건 이거야. 인과가 굉장히 긴 인과를 이렇게 갖고 있잖아. 그럼 넌 항상 스타트가 뭔지를 잡아놓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오케이? 이런 걸 잡아놔야 너가 돌아가더라도 한 이쯤인가 보다 이 정도가 머릿속에 정리가 돼. 이걸 안 그러고 하나 이런 걸 다 잡고 있으면 어차피 이거 기억 안 나거든. 그러면 도대체 어디 부분을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돼요. 항상 스타트 라인이랑 끝 부분을 잡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해줘. 오케이? 자, 다시 증발기에 유입되면서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냉매는 지열, 공장의 폐열. 지열은 뭐야? 땅의 열인 것 같아. 그지? 그 다음에 공장의 폐열. 이건 뭐지? 뭐 공장에 어쨌든 뭐 그 배기가스 같은 거 막 공장 막 푹푹 하면서 그 검은 연기 나고 약간 이런 그 열 아닐까 싶어. 등의 저온의 열원에서 저온이라. 오케이. 자, 지열. 일단 땅이 별로 안 따뜻하니까, 그지? 뭐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저온이라고 하니까 일단 땅 열은 별로 안 따뜻할 것 같아. 여기서 증발기에 달려있는 열 교환기를 통해 열을 흡수하며 기체로 증발한대. 얘들아, 이걸 잘 봐야 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잘 잡으라 그랬잖아, 그지?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지금 땅에서 시작할게. 공장의 폐열, 폐열이 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저 지열로 갈게요. 땅이 있어. 땅에 지금 이게 연결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열을 흡수해요. 오케이? 열을 흡수해서 지금 우리의 냉매가 팽창되는 중이거든. 괜찮? 야, 어쨌든 근데 지금 이게 팽창이 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를 떠나서 열이 흡수가 됐잖아. 맞아? 그럼 넌 지금 열을 뭐 한 거야? 이거 생각하라고. 지금 우리 열 펌프 읽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 열을 여기서 끄집어낸 거니까 지금 뭐 하려고 열을 끄집어낸 거야? 냉방이야, 난방이야? 난방이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앞에서 내가 읽은 그 얘기구나. 난방하려고 하는 건가?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거야. 그게 열 펌프니까. 그지? 열을 지금 운반하는 중이니까.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운반하겠다며 지금 여기가 땅이라며 그럼 여기에 이제 뭐야? 실내가 되겠지. 괜찮? 자, 어쨌든 지금 그래서 증발기에 달려있는 열 교환기를 통해 열을 흡수하면서 기체로 증발을 해요. 오케이. 자, 기체로 증발을 했어. 그 증발기에 뭐 당연히 그지? 냉매가 증발하는 게 지금 증발 이 순환 과정 중에 첫 번째 거야. 냉매 기체기는
압축기로 들어가서 압축된대. 자, 이게 두 번째 거거든. 나 지금 궁금한 건 이거야. 응축이랑 압축이 뭐가 다른가? 오케이. 자, 이때 냉매기체를 압축하려면 압축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전기 에너지를 투입해야 된대요. 오케이. 여러분,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기계가 돌아가려면 당연히 전기를 꽂아야 되지 않겠어? 전기 에너지를 투입할 거야. 그래서 압축할 거야. 야, 그러니까 지금 전기 에너지라는 건 지금 처음 나온 건데 이게 두 번째 거 사이클에서 여기서 전기가 필요해. 이 정도 인식이지, 그지? 지금 땅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증발됐고 이제 압축할 건데 압축할 땐 전기가 필요한 중이야. 냉매체가 압축되면 매우 높은 압도와 큰 압력을 간대.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난방하자 그러는 거 아니야. 응? 매우 높은 온도. 지금 압력보다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매우 높은 온도 이거야. 응? 온도가 지금 높아진 상태야. 냉매기체가 뜨겁다는 얘기 아니야. 이걸 뭐 할 거야? 난방하겠지. 응? 이후 냉매는 응축기로 유입돼서 오케이. 자, 중요해. 왜? 응축이랑 압축이 내가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다른지. 응축기에 달려있는 열 교환기를 통해 고온의 열 원인 실내로 열을 방출해. 야, 이게 뭐야? 실내로 열을 방출한다. 그지? 난방이지, 그지? 이게 바로 난방이란 얘기야. 그죠? 야, 그럼 응축기에서 하는 게 뭔가 했더니 응축기에서는 난방하는 거네. 그지?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게 응축인가 봐. 여러분, 이게 내가 아는 상식과 좀 부합하지 않죠? 그죠? 나는 응축이나 압축이나 약간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넌 여기서 잘 잡아야 돼. 아, 여기서의 응축이라는 건 내가 아는 거랑 좀 다르구나. 나의 상식과 충돌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글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럴 때 내가 뭐지? 잘 모르겠네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내가 아는 거랑 다르구나 라는 걸 너가 바로 인지할 줄 알아야 돼. 나의 상식과 지금 글이 뭔가 충돌하고 있거나 내용이 뭔가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때 바로 오케이. 지금 일단 내 상식은 접어두고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건 이런 거구나.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응축이라는 개념은 그 실내로 열을 방출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 봐. 돼요? 그러면서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 그런 걸 응축이라 나와.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응축이라는구나. 자, 여기서 이제 기체, 액체 이런 표현들이 불편하지 않은 친구들은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되겠지. 기체가 이제 원래 컸다가 이제 액체로 이제 조그맣게 응축이 되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해보면 좋겠지. 오케이? 되죠? 압축과 응축이 다른 거야, 그지? 압축되면 열이 이게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 그래놓고 이걸 응축한다는 개념은 기체를 액체로 바꾸는 것. 괜찮?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기체였던 거겠지. 그지? 이걸 잡았어야 되지 않나. 이게 제일 중요한 구간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어려운 글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고3 때는 훨씬 더 어려운 지문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딱 이 정도 구간을 잡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 응축에서 나온 냉매는 자 액체가 된 거지, 그지? 팽창 밸브를 지나면서 온도 압력이 다시 낮아져. 뭐라고? 응축기를 나와서 액체가 된 애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 이제 팽창 밸브를 지나요. 팽창하겠죠, 그지? 자, 액체가 이제 팽창을 한대요. 그럼 여전히 여기도 액체겠네. 그지? 이런 거구나. 자, 그 다음 팽창 뒤엔 당연히 뭐 하겠어, 다시 뒤에? 다시 증발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증발해서 뭐해? 액체가 기체가 된 걸 증발이라고 그러잖아. 이 정도 알잖아, 그지? 이런 거네. 여전히 기체이다가 뜨거워진 기체랑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밖으로 열을 뿅 하고 이제 발사하는 거. 이 응축이 담긴 거고, 팽창은 액체가 다시 큰 액체가 되나 보지, 그지? 여기서는 응축됐던 액체고 여기서는 좀 액체가 좀 뭐 부피가 좀 커지는 뭐 그런 개념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처음에 들어갔던 상태와 동일한 상태가 돼버린다. 리셋되는 거네. 한 사이클이 도는 순간 다시 리셋돼가지고 이게 초기 상태인데 그 초기 상태를 다시 만들어 놓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이 상태랑 여기 이 상태랑 이거랑 지금 둘이 같은 상태로 이제 처음부터 변화가 없었던 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게 기체가 된 거 어떤 원리야? 이거는 땅에서 열을 가져와서 땅의 열을 흡수하면서 기체로 증발한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 오케이? 여기까지가 뭐야? 난방이야. 야, 난방이 이런 거네. 되죠? 그러면 냉방은 왜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열 펌프에 설치되어 있는 역전 밸브는 냉매의 흐름 방향을 역으로 바꿀 수 있대. 얘들아, 생각을 해봐. 냉매의 흐름 방향을 왜 역으로 바꾸겠니? 응? 냉방하려고 바꾸겠지. 그지? 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냉방과 난방이 둘 다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난방 얘기 안 해? 라는 생각을 너가 인지를 했으면 냉방 얘기도 해야 될 텐데 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 그냥 왜 바꾸는 거지? 가 들어갔으면 안 되고 이게 냉방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읽고 있는 거라고. 되죠? 자, 역전 밸브라는 거 뭐 그냥 약간 스위치 같은 거잖아. 그지? 스위치를 누르면은 냉매 흐름 방향 반대가 돼. 자, 이때는 난방 목적에 쓰였던 응축기가 증발기가 된대. 그 증발기가 응축기 역할을 한다.
뭐랑 뭐가 바뀐다는 거야? 3번이랑 1번이 바뀌는 거네. 이 정도의 인지. 오케이? 이 정도의 인지가 필요한 거야. 응축기랑 증발기가 지금 위치가 바뀌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 거야. 자, 자, 근데 응축기에서 뭐 했니? 응축이 뭐였어? 결국 내 머릿속에 나온 응축이 뭐야? 밖으로 열을 던진다였잖아. 그지? 이해돼? 근데 증발기는 어땠어? 얘는 어땠어? 얘는 땅에서 열을 흡수하는 거 아니었어? 맞아요? 그럼 열을 방출하고 흡수하는 게 거꾸로 바뀌는 거니까 그럼 실내에서 열을 원래 방출했었는데 난방에서 그럼 이번에는 실내에서 열을 흡수하겠네. 그래서 냉방이 된다는 거구나. 오케이? 여기서 이게 이러한 이해가 있었어야 돼. 되죠? 그냥 이게 역으로 흐른다 뭐 이 정도만 잡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왜 쓰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맨날 비문학 수업할 때 하는 건데 나의 사고가 지문을 앞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난방 목적으로 썼던 응축기가 냉방을 위한 증발기로 그지?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 증발기가 뭐 하는 거지? 라는 걸 딱 물어봤을 때 증발기요? 그 열을 흡수해서 증발하는 거예요 라고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실내에서 이런 말이 지금 그 친절한 그런 소설이 없잖아. 그지? 실내에서 열을 흡수해 볼게로 바뀐다는 얘기야. 응축기가 증발기가 된다는 것이. 되죠? 원래 실내에 열을 방출했었잖아, 아까는. 그지? 되죠? 오케이. 그래서 냉방, 난방 둘 다 된다. 자, 그렇다면 열 펌프의 성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있어. 자, 만약에 본인이 아직 그 비문학 읽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친구들이면요. 이런 지점을 좀 내가 인식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이미 본론은 얘기를 끝냈어요. 왜냐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자, 열 펌프라는 게 있거든. 열을 뽑아가지고 올리는 거야, 옮기는 거야. 그리고 그건 냉방, 난방 둘 다 돼라고 했기 때문에 1문단에서 열어놨던 오프닝은 다 끝났고 그렇다면 하면서 지금 이제 다른 얘기 한다는 거야. 열 펌프의 성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고 만약 본인이 독해가 이제 너무 힘들다, 나 4등급 5등급 이하다 이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 여기까지 읽고서 여기에서 풀 수 있는 문제 싹 다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읽고서 풀고 읽고서 풀고 이런 식으로 지문이 좀 끊겨 있다는 걸 인지는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열펌프의 성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있어. 자, 성능은 뭐예요? 좋은 열펌프 하면 이제 냉방 난방이 짱짱하게 되는 거지. 열펌프는 저온의 열원에서 자, 내가 알고 있는 저온의 열원은 일단 지열이었죠. 난방에서는. 그지? 근데 냉방에서는 어때? 실내일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간에 열을 흡수하는 그곳을 저온이라고 하는 거니까. 저온의 열원에서 받은 열 에너지와 압축 과정에서 투입된 전기 에너지. 맞지. 전기 에너지 필요하니까. 야, 성능이라는 게 근데 결국 이런 거 아니야? 전기가 얼마나 많이 들느냐도 성능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기가 개 많이 들어. 좋은 기계가 아니지. 그지? 전기를 조금 쓰는데 성능이 좋아. 이래 이제 가성비처럼 이제 전성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전기 대비 이 성능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이 두 가지의 에너지 합에 대한 열 에너지를 난방에 사용한다. 당연하다. 그지? 당연한 거야. 저온의 열원에서 받은 에너지.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거 증발기에서 나오는 거야. 맞지? 증발기에서 저온의 열원에서 그 열을 뽑아내는 거. 그 다음 전기 에너지도 필요해. 이 두 가지가 난방에 사용돼. 맞죠? 선생님, 냉방은요? 냉방도 마찬가지긴 해. 어쨌든 그 정도의 그 저온에서 뽑아내는 열과 전기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하겠지. 자, 따라서 고온의 열원에서 열을 받아 이를 수행하고. 오케이. 에? 오케이가 아니네요, 그죠? 고온의 열원에서 열을 받는다고? 이거 아니잖아. 그지? 열을 받는 건 지열, 저온에서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지? 뭐지? 나머지 열을 저온의 열원으로 방출한 열기관의 성능의 평가 지수인 열효율로는 성능을 표현할 수 없다. 아하. 열기관이란 게 열펌프랑 다른 뭔가인가 봐. 오케이? 여러분 이게 열기관이니까 열을 다루는 기관 이런 식으로 치면 안 되는 건가 봐. 그지? 왜? 고온의 열원에서 열을 받아 수행하고 라고 하면 열펌프는 반대말이잖아. 그지? 나머지 열을 저온으로 방출하는 뭐 그런 기계가 있나 보지. 그런 걸 열기관이라거든? 근데 열펌프랑은 전혀 다른 개념인가 봐. 그때요? 자, 이게 고3의 16년도에 시행한, 2016년에 시행한 9월 평가원 179평에 카르노 기관을 다루는 지문이 있어요. 이걸 같이 한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댓글로 파일 달아 놓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꼭 받아가지고 한번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어쨌든 열 효율이라는 거는 뭐야? 열 효율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봐. 어쨌든 지금 열 펌프의 성능은 그럼 열 효율이랑 관련이 없는 거지, 그지? 중요한 게 아니네 일단. 자, 열기관의 열 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의 열원에서 받은 열량 대비 수행한 일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 자,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알려줄게. 모 대비 모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 그러면 A 대비 A에 대비한 B다 이러면 A분의 B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고온에서의 열의 양
분의 수행한 일 하면은 지금 여기 그냥 써있는 거 이거 그대로야. 수행 일 이딴 식으로 계산하는 건가 봐. 야, 중요하냐? 안 중요하지. 열 펌프 성능은 저거로 안 한대잖아. 그러니까 일단 저건 진짜 약간 뭐 문제로 나오긴 나오겠지. 근데 지금 내가 머릿속에 박아야 될 건 아닌 것 같거든. 오케이?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이와 달리 열 펌프는 성적 계수라는 성능 평가 지수라는 걸 사용할 거야. 지금부터가 본론이야. 그래서 이 성적 계수라는 니은이 중요한 거지. 기억은 쩔이다. 되죠? 자, 열 펌프의 성적 계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지금 뭐 하는 거로? 성능, 그지? 이 열 펌프가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가? 전기 대비 성능이 좋은가? 뭐 이런 거 얘기할 거라고. 자, 열 펌프의 성적 계수는 고온의 열원에 열을 방출하는 부분. 아, 맞지, 그치. 자, 이게 그러니까 반대말이잖아, 그지? 이거랑 고온의 열에서 열을 받는 거랑 고온의 열에 열을 방출하는 부분, 이거랑, 그지? 되죠? 고온의 열원에 열을 방출하는 부분인 고온부의 성적 계수와. 자, 일단 지금 난방 얘기 중이었으니까 이 부분 뭔지도 대답할 수 있겠어? 응축기야. 괜찮아? 맞지? 응축기에서 열을 방출하는 거잖아. 그지? 고온부의 성적 계수 COPH. 뭐야, 이거? 뭐 일단 그렇다 쳐. 그지? COPH 이런 게 있대. 성적 계수가 뭔지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걸 막 불편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저온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는 부분. 증발기 아니겠니? 그지? 안 어렵죠. 그죠? 네. 저온부의 성적 계수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된다. 자, 난 지금 저거 뭔지 모르죠, 아직. 그죠? 지금 이거 정리를 해줘야 돼. 자, COPH는 뭐냐?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당 고온의 열원으로 전달된 열의 양이다. 뭐 그렇대요. 일단 자 이게 중요한 게 이 전기 에너지당이란 이 표현이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머릿속에 정보를 하나하나 막 다 넣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지 생각하란 말이야. 지금 우리 열 펌프의 성능 표현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있으라고. 열 펌프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 전기 에너지를 투입을 많이 했을 때 열이 엄청 적어. 그럼 성능이 병신이란 얘기 아니야. 그지? 반대로 전기를 어느 정도 했는데 열이 전달이 잘 됐어. 그럼 얘는 전기를 조금 줘도 성능이 좋았구나.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겠어. 그지? 반면 COPC는 뭐냐?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당 저온의 열원에서 열 펌프로 전달된 열의 양이다. 오케이. 자, COPC는 자, 지금 그냥 편의상 COP 무시하고 그냥 C랑 H로만 하고 있어요. 이게 hot and cold겠죠,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이 영어 이런 거 잠깐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의미가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괜히 아무거나 그냥 막 붙이는 거 아닙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아. 전기를 썼는데 저온에서 뽑아 올린 열량 아니야, 이거? 맞아? 저온에서 뽑아 올린 열, 지열에서 훔쳐온 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오케이. 자,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 그 형태가 변할 수 있지만 전체량은 보존돼. 오케이. 네. 전체량 보존된대. 열 에너지 얘기하는 거겠지, 아무래도 지금. 전기 에너지도 그 얘기하는 건가? 자, 전기 에너지나 열 에너지를 포함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자, 따라서 열 펌프의 냉매가 한 사이클을 소환할 때 저온의 열원에서 열 펌프로 공급된 열과 저온에서 열원에서 열 펌프에 공급한 열. 지금 이거 COPC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얘 얘기하는 거네요. 그리고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 합은 고온의 열원으로 전달한 열의 양이 된대. 이게 방금 얘기한 전체양 보존에 대한 얘기네. 자, 다시 뭐라고? 저온에서 너가 뽑아 올린 열이지. 걷다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있지. 여기까지가 뭐야? 재료야. 뭐에 대한 재료야? 난방 재료. 오케이?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저온. 고온의 열원을 전달하는 열이야. 다시 말해 난방 얘기하는 거냐. 그지? 그러니까 너가 뽑아 올린 열이랑 전기까지 해가지고 그 응축한 거 있지. 그것까지가 난방이 된다. 일단 이런 얘기지. 되죠? 자, 이런 관계식에서 양별을 투입된 전기 에너지 양으로 나누면 지금 방금 이 관계식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관계식 이런 식으로 가 같은 거 있잖아요. 쌤이 지금 이렇게 적는 게 쌤은 이런 공식이 대놓고 나오면은 이렇게 옆에다 적어줘요. 머릿속으로 안 될 거라서 간단하게 필기를 해줍니다. 그거를 전기로 나누는 거 어떠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알아보실게. 여기 말고 이쪽으로 올게. 왼쪽으로. 이걸 다 전기로 나누래. 오케이? 네. 전기 이런 식으로 나누래. 이거 뭐야? 이거 1이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거 각각이 COPC랑 COPH 이거 아니야? 맞아? 그래가지고 COPH라는 게 하트가 고온이니까 핫, 그죠? 이게 1 더하기 COPC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친절한 글이야. 오케이? 이러한 관계는 COPH와 COPC 중 어느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도 바뀌게 된다. 그치? 자,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 얘도 올라가겠지. 되죠? 자, 근데 잘 봐. COPH는 항상 커야 되네. 그지? COPC보다. 왜? 전기를 투입해야 되는 거니까.
그지? 어쨌든 이 기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기를 투입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어쨌든 COPH는 항상 COPC보다 항상 1씩 커. 오케이? 됐죠? 그죠? 전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자, 열펌프의 성적 개수를 향상하기 위해 자, 이게 무슨 뜻이겠니? 향상하기 위해 전기 대비 그지? 열 전달이 잘 되게 이런 얘기겠지. 그지? 성능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 이런 얘기겠지. 오케이? 복잡한 열펌프에 또 활발히 개발. 네, 그렇대요. 본질적으로 네, 그렇대요. 똑같대요. 냉방, 난방이 모두 이미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 거지, 이건. 또한 폐열을 사용할 수 있어서 화석 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는 장치로 각광하고 있다. 자, 폐열이 뭔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폐열이 뭔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어쨌든 뭔가 친환경적인 그런 개념인가 봐. 이걸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지? 그러니까 약간 폐수 이건 들어봤잖아. 그지? 공장 폐수. 그런 것처럼 폐열이니까 약간 버려지는 열 같은 거겠죠. 그죠? 자, 바로 문제 풉니다. 이걸 너가 그래서 정리를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내용이 그렇게 많은 글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1번. 열기관과 열펌프 모두 외부에 열을 방출한다. 지문에서 일단 내부라는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밖으로 열을 방출한다 정도로 읽으면 될 것 같아. 가능하죠? 난방이든 뭐 냉방도 어떻게 보면 이제 딴 데로 어쨌든 열을 방출하는 개념일 거야. 흡수한 다음에. 열기관도 그런 개념이긴 했어. 근데 뭔가 방향이 달랐다 정도지만 외부로 열을 방출한 건 똑같았겠죠. 그죠? 되지? 고체 미친 소리고. 3번 화석연료 사용하는 거. 야,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자원을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그런 개념이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4번 폐열도 저온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유치한 선지고. 5번 선지도 더욱 크다가 아니라 전체 에너지 합은 전기 에너지를 포함한 개념이겠지. 같다. 그게 에너지 보존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열역학 1법칙인가 그런 거. 자, 기억은 열 효율이고요. 니은은 성적 개수야. 열 효율을 어떻게 계산하라 그랬지? 이거 고온의 열에서 흡수한 뭐 그런 거에서 이제 한 일 이런 식으로 계산해 달라 그랬죠? 그죠? 자, 수행한 일은 이게 지금 수행한 일이 이거야. 고온의 열에서 받은 열의 양보다 크지 않다. 이게 뭐라고 나왔었던 거야? 수행한 일이라는 건 고온에서 열을 쓴 다음에 나머지 거 저온으로 던진다 그랬잖아.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지 않겠다. 물론 뭐 그냥 직관적으로 뭐 흡수한 거보단 적게 했겠지 뭐 이렇게 했어도 큰 상관은 없어. 2번 니은의 COPH가 커지면 COPC도 커진다. 자, 이건 맞지 그지? 모시기 플러스 1 해가지고 COPH랑 COPC가 각각 한 자리에 있었잖아. 그지? 그럼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겠지. 그죠? 자, 3번 니은의 COPH는 COPC보다 큰 값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잘 생각해봐. 자, 지금 이거 2번 선지 볼 때는 각각이 뭔지 따지지 않아도 됐는데 굳이 따져보면 어때? 저온에서 콜드에서 흡수한 거가 뜨거운 거보다 작아야겠지 당연히. 그지? 플러스 1이 무조건 있을 테니까. 그럼 COPH가 어떻게 COPC보다 큰 값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겠어? 무조건 큰 건데. 그지? 지금 얘랑 얘만을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1 커요. 무조건 항상 1 커요.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리고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1번 선지랑 3번 선지를 묶어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면 4번 선지가 되겠어.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4번 선지가 이해가 안 갔거나 뭐 골라서 틀렸거나 했으면은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해. 오케이? 네. 자,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냥 이 공식에 관련되어 있는 값들이 바뀌면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네. 자, 그 다음에 오답이 1위였던 29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 자, 보기는 열 펌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보기 A에서 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자, 적절한 거 고르는 거야. 개소리가 4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림을 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증발기랑 응축기랑 그 다음에 압축기랑 그 다음에 팽창. 오케이, 이렇게 4가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열 교환기 하는 거 보니까 증발기에서 자, 이게 냉방이랑 난방이 다를 텐데 일단 난방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난방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어때? 증발기에서 뭐해? 열을 흡수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선 열을 방출하겠지. 오케이? 어디로? 실내로. 그게 난방이야. 자, 1번 선지. B를 통해 냉매 흐름을 바꿔도 뭐라고? B가 뭐야? 역전 밸브래. 자, 역전 밸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얘 열이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냉매 흐름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야, 그럼 이거 난방 그림이지. 이건 난방 그림이야. 그럼 바꾸어도라는 말은 냉방으로 바꾸어도라는 뜻이네. 맞지? 압축기는 냉매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 선지가 당연한 거 아니야? 로 들어와야 된다고. 왜? 지금 애초에 바꾸는 게 뭐랑 뭐야? 얘랑 뭐야? 이 증발기랑 응축기 자리 바꾼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흡수하는 게 방출하는 거로 바뀌고 이거 방출하는 거는 흡수하는 거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실내에서 열을 흡수하니까 실내가 시원해지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이 둘이 바뀌었으면 나머지는 똑같겠지. 당연히 팽창 밸브는 팽창시킬 거고 압축은 압축시킬 거야. 근데 압축시키는 이유가 뭐였냐고. 압축시키면 어떻게 돼? 냉매가 뜨거워져요. 그죠? 뜨거워져요. 원래 당연히 그지. 압축기는 딱히 변한 게 없어.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를 헷갈렸다면 일단은 증방기랑 응축기가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바뀌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게 지금 안 잡히다 보니까. 그리고 너 처음 읽을 때 응축, 압축 별로 구분 안 하지 않았어? 그런 이유였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읽을 때 앞으로 좀 태도를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게 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남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 2번 선지 C의 열교환기는, 자, 지금 일단은 이거 다시 또 무시하라는 얘기네. 이거 쓱 하고 다시 난방 입장에서 생각하시오 이런 얘기야. 그죠? 자, 난방 입장에서 그럼 열광기는 실내에서 열을 흡수해? 안 되지, 그지? 열을 방출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난방이 될 테니까. 3번 D는 냉매 압력과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냐? 아니지. 그게 뭐야? 압축하는 거였잖아. 그지? 압축해가지고 기체가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 그지? 야, 이게 액체랑 기체 같은 거 갖고 왔으면은 훨씬 더 문제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갖고 온 거지, 지금 두 개 선지가. 4번 냉매가 A부터 C로 도달했을 때, 네, 증발기에서 압축 C로 도달했을 때 한 사이클 수익 아니지, 그지? 네, D까지 가야죠. A에서. 자, 5번 A에서 압축기로 들어간 냉매와 달리 B, C는 냉매는 액체이다. 그치, 이 정도는 내야지, 그지? 자, 이게 이제 1번 선지 쪽으로 갔었으면 오답률이 더 올라갔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좀 이게 머릿속에 좀 이게 기억이 났었어야 돼. 전반적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이게 증발한다고 하는 거잖아. 원래는 어때? 액체였어요. 액체였다가 열을 흡수하면서 여기서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체를 압축시켜서 더 좀 단단한 기체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 응축하면서 열을 밖으로 빼면서 열을 푸쉬 하고 이제 바깥으로 내밀면서 얘가 액체로 바뀌어요. 그게 응축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그 액체가 좀 더 부피가 좀 큰 그런 액체가 되는 게 바로 뭐야? 팽창인 거야. 를 좀 더 타이트하게 냈었으면 문제가 그나마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렇게 내지는 않았죠. B와 C 사이에서는 기체입니다. 되죠? 자, 그리고 30번 가. 자, 가를 가져왔어요. 전제로 적절한. 자, 가의 전제래, 그지? 가의 전제야. 여기서 너무 쉽지 않니? 이 에너지 전체량이 보존된다.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자, 그럼 열 에너지 보존된다. 뭐 이거, 그지? 열 에너지 어쩌고 하는 각종 에너지가 총합이 보존된다. 그지? 에너지 보존 법칙을 골라주시오. 이런 얘기지, 그지? 여기 있죠?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답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렇게 전제, 이유 이런 거 묻는 문제들은 내가 어느 정도 답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이렇게 골라줘야 되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30번 같은 경우는 일치 불일치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냥 맞는 말 틀린 말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2번 선지 같은 거 막 이상한 이건 틀린 이유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이야. 뭐 이런 게 아니야. 저 전제가 아니라서요. 이 문제가 너무 쉬운 이유는 일치 불일치로 풀어도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보통 고3 때 이런 비슷한 문제를 만나잖아? 그럼 맞는 말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적절한 거 고른데도 불구하고 다 일치 불일치로 처리하면은 이거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네? 막 이런 것들이 생길 거야. 지금 이게 너무 쉬운 문제여서 일치 불일치로 해도 그냥 싹싹 걸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 보통 이렇게 안 나와? 이런 문제 풀 때는 내가 답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선지 하나하나 보면서 맞나? 막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답이 여기 있네 이렇게 골라줘야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지금 오답률 1위 문제를 포함했던 과학 지문 한번 같이 봤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 정말 정말 쉬운 겁니다.